오늘은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할 건데, 자, 발생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시작점을 생각을 해봐. 우리 처음에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러면 정자랑, 그 다음 난자가 있겠죠? 이 난자가 합쳐져야 돼, 일단. 자, 우리는 이렇게 합쳐지는 걸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겠지? 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발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이렇게 볼 건데, 솔직히 쉬우면 쉽고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하면서 익혀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정되어서 개체가 되는 과정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뒤에 복사기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럽죠? 자, 수정되어 개체. 이거 오타 장렬이다, 맞지? 여기도 오타다. 생식세포. 자, 수정되어 개체가 되는 과정인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감수 분열을 해야 됩니다. 이 감수 분열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자, 난자를 생식세포라고 해. 자,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맞죠? 자, 생식세포가 형성이 먼저 돼야 돼. 형성. 자, 그러면 생식세포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체세포 염색체수의 뭐다? 체수의 2분의 1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만나. 그래서 만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수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정. 알겠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 결합을 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발생 과정을 거쳐야 돼. 발생. 자, 발생은 정확히 발생이 뭐냐면 수정란이 어떤 하나의 생물, 그걸 우리는 개체라고 얘기합니다.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정. 자,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면 우리 이렇게 사람 몸속에서 발생 과정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개체가 된다. 너는 신생아 있지, 신생아. 신생아로서 태어난다. 이렇게 됐을 때 발생을 거의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수정 과정과 발생 과정과 출산 과정인데, 예전에는 수정 과정이 되게 자세하게 나왔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 수정 과정을 다루는 선생님이 있고 안 다루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는 다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수정 과정을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하면 빼도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다룰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생식세포 만드는 과정, 감수분열 과정은 했었잖아. 맞지? 근데 그럼 감수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남자 있지, 남자. 남자가 감수분열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이름을 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자. 자, 이 정자의 요 부분을 머리라 하는데, 머리에 대부분이 뭘로 차지하고 있냐면 핵으로 차지하고 있어.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유전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 물질에 만약에 염색체를 하라면 사람의 경우는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염색사 상태로 풀려 있어.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정자가 난주에 여기서 꼬리에서 운동을 할 거거든. 이 꼬리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여기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운동할 때 뭐를 공급해 준다?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돼. 됐죠? 자, 그러면 옆에 난자로 갈게요. 자, 난자는 정자랑 비슷한 크기의 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똑같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염색체 수는 얘도 똑같이 23개입니다. 알겠죠? 체세포의 반틈만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자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이 뭐냐면 세포질이야. 세포질이고, 이 세포질에 수많은 양분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발생이잖아. 맞지? 그래서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 난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옆에서 우리 정자, 난자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정자랑
난자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 위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정자의 생성 장소. 생성 어디에서 된다? 남자의 생식 기관인 정소에서 일어납니다.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져. 생식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자, 정자의 크기는 매우 작다. 난자의 크기는 정자의 크기의 약 1000배 정도가 돼. 그래서 얘는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크냐 했을 때 유전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양분이 많아서 커. 양분. 어디에 필요한 양분? 발생 과정에 필요한 양분. 됐죠? 자,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느냐를 우리는 운동성이라고 하는데 운동성을 따졌을 때 정자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 그래서 운동성이 없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염색체수야.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얘들이 생식세포고 생식세포의 염색체는 체세포의 2분의 1이야. 그래서 동물마다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주어져 있으면 생식세포는 그거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개냐면 23개. 얘가 23개고 아랫부분의 그림을 보면 정자와 난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정자고 이게 난자, 보라색이 난자인데 이 부분만 들어가고 이 뒷부분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핵만 난자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식세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맞죠? 오른쪽에 보면 수정하기 직전에 사진이 보이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수정은 정자와 누가? 난자가 결합하는 겁니다. 이런 정자 난자를 뭐라고 얘기했죠? 생식세포라고 얘기했죠. 이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이 결합하면 염색체 수가 정자가 얼마죠? 체수가 2분의 1이죠. 맞죠? 어디에? 체세포에.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인 누구의? 체세포에. 포의 반인 정자와 난자가 뭐 되어서? 수정되어. 자, 이렇게 수정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정자와 난자 만나서 수정된 것을 수정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정란은 염색체 수가 원래의 체세포랑 같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했어. 그러면 수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름을 뭐로 부른다 했다? 수정란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란이 뭘 할 거냐면 발생을 할 거야. 발생. 자, 그래서 발생의 정의는 뭐냐면 수정란이 일단 제일 먼저 1번 세포 분열을 해야 돼. 분열을 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는 과정?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그럼 발생 과정을 하나하나 볼 건데 제일 처음에 수정란은 처음부터 제일 먼저 수정란이 딱 되면 초기에 아주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자, 이 세포 분열을 뭐라 부르냐면 난할이라는 말을 써. 난할. 아주 중요합니다. 난할. 왜냐하면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난할의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배웠잖아. 그래서 체세포 분열인데 차이점이 있어서 이름을 난할이라고 주어 적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을 볼게요. 자,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야. 그럼 세포가 2개가 되겠지. 2개 되면 자, 이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엄마처럼 크기가 커져. 얘도 엄마처럼 크기가 커져. 주로 언제냐면 감기 때 크기가 커집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얘가 또 세포 분열을 하겠지. 그러면 작아지겠지. 이렇게 세포 분열해서. 자, 그리고 다시 엄마처럼 커지고 엄마처럼 모세포처럼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인데 난할은 딸세포의 크기가 분열 후에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 후에 딸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안 써진다.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이게 딸 세포가 크기가 커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 생략되다 보니까 세포 분열 속도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 속도보다 빠릅니다. 알겠죠? 빠름. 됐나요? 자, 그리고 난할의 특징인데, 자, 밑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밑에 정리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난할은 보통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그래서 세포가 두 개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세포가 4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가 8개로 이렇게 갈라져.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난할이 진행되면 세포 수가 많아져. 세포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엄청. 알겠죠? 세포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세포 크기 있지. 세포 한 개 크기는 작아진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용어를 한 개 알아놔야 되는데, 우리 요 동그라미 있지, 동그라미. 축구공처럼 생긴 이 동그라미를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 배의 크기가 거의 일정해. 이 난할을 하면서. 난할을 통해서 배의 크기는 계속 일정한데, 그 안에서 세포 수가 많아지고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세포다 보니까 이 안에 염색체들이 다 들어있어. 즉 핵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핵 속에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 알겠죠?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다. 기억을 해줘야 돼. 됐나요? 그래서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세포가 46개였잖아? 염색체가 46개인데 세포가 2개가 되잖아? 2개가 되면 2개가 됐는데 여기도 46개, 여기도 46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세포 수는 점점 많아진다. 자,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자꾸 쪼갈라지니까 작아진다. 자, 그 다음 배 또는 배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동그라미, 공처럼 생긴 이 동그라미지. 얘는 거의 일정하다. 자,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게 난할이고, 난할은 아주 선생님 생물하는 쌤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난할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난할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난할이 진행되다가 수정란이 이제 뭘 한다고? 난할을 해. 알겠죠? 난할을 하다가 우리 그 여성의 자궁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궁벽에 파묻혀야 돼.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착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상.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란이 난할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궁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궁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면서 며칠 정도 걸리냐면 일주일 정도가 걸려. 자, 일주일이 지나면 이 배의 상태에 배마다 이름이 있어. 알겠죠? 또 뒤에 언급하겠지만 그냥 이거를 수정란이라고 해. 한 개 때는, 2개 때는 이세포기 또는 이세포배 이렇게 표현하고 4개일 때는 4세포기, 4세포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배 안에 세포가 무수히 많아. 자, 무수히 많은데 이 안에 공간이 한 개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소장이나 위나 대장 같은 걸 만들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자, 그때를 뭐라 부르냐면 포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난할을 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할 때 일주일이 지나면 포배 상태가 되는데 이때 자궁벽에 묻혀. 자궁벽에 파묻힙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착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상. 자, 근데 이 착상에 성공을 하잖아? 그러면 이 여성은 임신이 되었다. 그래서 너네들이 수정이 됐다고 해서 임신이 되는 건 아니었겠지. 그래서 임신이 되려면
어디까지 완성을 해줘야 된다. 착상까지 완성을 해줘야지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림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자, 뒤에 가면 배란에서 착상까지의 과정인데, 자, 여기가 난소야. 자, 여기 난소인데, 난소에서 뭘 하죠? 감수분열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요 아이가 난자입니다. 난자. 자, 난자가 어떻게 됐냐면 배란을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난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여기를 배란이라고 얘기해. 배란.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난자가 난소에서 어디로 나오냐면 요 부분의 이름을, 자, 요 부분의 이름 뒤에 한번 언급할 건데 수란관으로 나옵니다. 수란관. 알겠죠? 수란관으로 나오는 현상을 배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란관에 여기에서 난자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정자를 기다려. 알겠죠?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다리는데 마침 정자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수정이라고 하는데, 자, 수란관에서 자궁 아닙니다. 수란관에서 누구랑 누구가 만나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한다. 이거를 수정이라고 얘기해. 수정.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를 수정란, 이렇게 수정에 성공하면 수정란. 하지만 지금 이거는 임신 아니야. 알겠지? 자, 이때 수정란이 난하를 거듭하면서, 자, 여기 보면 세포가 막 쪼개지는 거 보이죠? 원래 요게 결합돼서 세포가 2개가 됐어. 혹시 이거 잘리는 경우 있는데, 이러면 2개 잘리면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안 잘리고 그냥 붙어서 2개가 돼야 돼. 만약에 부분만 잘릴 때도 있어. 그럼 그거는 샴 쌍둥이가 돼. 참 특이하죠, 맞죠? 자, 2세포기, 그 다음에 4세포, 그 다음에 뭐 8세포, 16세포기, 그 다음에 상실기 한데 여기에 구멍이 딱 보인다, 맞지? 자,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포배라고 하는데 이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약 7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이 걸려. 그러면 이 포배 상태에서, 자, 난하를 거듭하면서 세포 수를 늘리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자궁으로 이동을 해. 자궁으로 이동하는데 수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포배가 돼. 포배. 알겠죠? 그래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갑니다. 묻힙니다. 이렇게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는데 여자애들이 생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여기 자궁벽이 두터워져 있어. 왜냐하면 수정을 했을 때 이 포배 상태의 배가 착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궁벽이 두꺼워져 있거든. 그래서 이걸 착상이라 하는데 이렇게 수정란이 착상이 딱 성공하면 우리는 이게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요 위치의 이름은, 이 전체 이름은 뭐라 부르냐면 자궁이라고 얘기해. 자궁. 그리고 여기는 질이라고 해서 정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 태아가 태어날 때 이쪽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됐죠? 자, 배란에서 착상까지 과정이 이해가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저기 있는 아이를 배아라고 얘기하거든? 자궁벽에 묻힌 아이는 배아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난자가 이렇게 있으면 양분이 되게 많다 했잖아. 근데 저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잖아. 맞지? 그럼 양분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배아가 모체로부터 뭐를 받아야 되냐면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아에서 생긴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체로부터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배아는, 자, 반대로 모체한테 뭘 줘야 되냐면 이렇게 노폐물 같은 걸 줘야 되겠죠. 맞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자궁 내벽에서 얘가 체세포 분열해서 감수 분열을 이제 사춘기 이후에 할 거야. 그래서 감수 분열을 언급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이제 자궁 속에서 체세포 분열을 해서 계속 자라야 해. 알겠지? 그러면 자라서 개체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줘야 하는데, 자, 그러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태반이 만들어져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태반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착상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착상 이후에 만들어져서 태반에서 뭘 하냐면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해야 돼.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물질 교환을 할지 한번 볼게요. 자, 모체가 있고, 그 다음에 태아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할 건데, 자, 이 물질 교환 장소가 태반이야. 이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할 건데, 모체는 태아한테 뭐 주냐면 산소, 영양소를 줘야 돼. 근데 모체가 약을 먹으면 약물도 태아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모체한테 뭘 주냐면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노폐물을 줘. 그래서 이걸 태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반이 생긴 건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배아와 태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 이때를 배아라고 얘기하고, 배아는 언제까지냐 하면 약 8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8주 때까지를 배아라고 얘기해. 근데 8주가 지나면 아기의 모습을, 이런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때부터는 8주 이후는 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아 때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 그랬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아기를 없앨 수 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제 가능하냐면 배아 때는 가능해. 하지만 태아 때는 사람이라고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중절 수술, 특히 우리가 낙태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자, 그래서 요거를 배아, 태아라고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은, 자, 여기에서, 수정 후 266일이 지나면 출산을 합니다. 알겠죠?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자, 여기에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게, 어떤 여성이 마지막 월경을 해. 자, 월경 후에 14일 후에 배란이 일어나거든. 그럼 배란이 되고 수정이 일어날 거잖아. 맞지? 근데 이후에 266일에 출산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근데 언제 배란이 됐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출산 예정일은 마지막 월경 요거 2개 더하면 마지막 월경 후 280일 만에 출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글자가 나오면 280일이라고 얘기하고 수정 후 하면 266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자, 마지막 월경에 몇 월, 며칠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몇 월에다가 플러스 9 또는 빼기 3 해주면 됩니다. 숫자가 너무 크면은 빼기 3을 해주면 되고, 숫자가 작으면 플러스 9. 예를 들어 3월이면 플러스 9 하면 12월이 되겠죠. 맞죠? 근데 9월이면 마이너스 3 하면 그 다음 해 6월 이렇게 되고, 자, 며칠에는 플러스 7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0일이다 그러면 27일. 예를 들어 뭐 2월 10일 날 마지막 월경을 했다 하면 얘가 아기가 태어난 날은 2 더하기 9에서 11월 그 해 11월 그 다음에 며칠 날 17일 날 출산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아기 모습을 한번 볼 건데,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 여기 태반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질 교환이 되고, 교환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는 탯줄이라 해서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 들어가. 그래서 자, 태반은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하는 장소입니다. 장소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선생님들이 강조할 수도 있어. 자, 여기에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자, 이거를 태반이라고 하는데, 모체의 동맥, 모체의 정맥, 그 다음에 태아의 동맥, 태아의 정맥인데,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흑백이긴 한데 혈관이 서로 근처에 있지 서로 만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은 모체 혈액과 자, 알아둬야 될 상황이야. 모체 혈액과 태아 혈액은 뭐 하지 않냐면 섞이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하는데 하면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해. 알겠죠? 근처에 있어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잘 배웠으면 알 텐데, 항상 동맥, 그리고 여기 중간에 모세혈관이야. 그리고 정맥이, 알겠죠? 자, 애기도 들어갈 때 동맥, 그 다음에 사이에는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인데, 요거 조금 어려운데, 자, 모체 기준으로 할게요. 모체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자, 이렇게 되고, 태아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는 똑같아. 자, 그래서 모체가 동맥에서 모세혈관, 정맥, 동맥, 모세혈관, 정맥인데, 이 태반 있지? 이 태반의 모세혈관을 통해 물질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뭘 주냐 하면 얘는 산소랑 영양소를 주고, 태아는 얘한테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준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체크해 놓을게요. 모체 정맥은 뭐가 많죠? 태아한테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받아오기 때문에 모체 정맥은 이산화탄소 많고 노폐물이 많아. 태아한테서 받아왔어. 알겠죠? 자, 여기서 가면서 태아한테 좋은 거 다 주고 나쁜 거 다 받아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태아는 동맥에서 가서 모세혈관에서 산소랑 영양소 받아서 정맥이라고 해서 뭔가 자꾸 더러운 피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태아의 정맥은 엄마한테서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알겠죠? 풍부. 자, 그래서 요거 많이 틀리니까 요 잘 기억하세요.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하는데, 태아는 엄마로부터 산소, 영양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태아의 정맥에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하고, 반대로 모체는 좁기 때문에 모체의 정맥에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다.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학교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탯줄은 이렇게 교환된 물질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애기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태아의 정맥을 따라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태아는 여기 보면 파란색의 물이 보이는데 이거를 양수라고 얘기해. 양수. 태아는 지금 아직까지 신경도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막 외부 충격에 되게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어서 이걸 양수라 하고, 얇은 막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얇은 막을 양막이라고 얘기해. 양막. 자, 그리고 아기가 자궁 속에서 자라고 나중에 되면 이 입구로 빠져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입구로 빠져나오면 우리는 이걸 출산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됐죠? 자, 그리고 참고로 사람의 수정 과정 학교에서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했으면 요 과정을 조금 기억하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정자의 머리가 난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자의 머리가 난자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요게 정자의 핵이야. 정자의 핵. 얘는 난자의 핵이고, 여기 보면 뭔가 변했어. 알겠죠? 자, 여기 원래는 여기 이 주변에 약간 젤리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투명대라고 표현하거든. 이 투명대가 딱딱한 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막인데 이 수정막이 형성이 돼. 자, 수정막이 형성되는데 수정막이 형성되는 건 또 다른 정자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정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막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자의 핵이 난자의 핵에 접근을 해. 알겠죠? 그래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여기도 염색체 23개, 여기 염색체 23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접근을 하면, 자, 이제 나중에 얘들이 핵이 서로 합쳐져. 그래서 이렇게 핵이 합쳐져서 23개 플러스 23개 하면 46개가 되지. 그러면 우린 그때부터 얘를 수정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자가 침입한다 이런 말 쓰고, 수정막이 형성된다. 그리고 정자핵과 난자핵이 접근을 해서 수정을 이루어지면 수정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잠시 정리하는 거 해서 잠시 멈춰놓고 문제를 풀고 매겨보세요. 자, 다 됐죠? 자, A의 이름은, A는 머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의 머리인데, 머리,
그리고 B는 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리.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머리 부분에 여기 A는 머리 부분에 핵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 그치? 머리의 핵.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머리를 하고 얘는 딱 여기를 지칭했으니까 핵이라고 할게요. 핵. 됐죠? 자, 그 다음 C는 세포질. 자, D도 핵입니다. 자, 정자, 난자, 염색체 수는 23개, 23개. 기억을 하세요. 이건 동물마다 다 달라. 사람의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정자는, 난자는 누가 더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을까? 난자는 어디에? C에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세포의 크기가 큰 편입니다. 자, 난할이 진행되면 세포 수가 증가합니다. 근데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 그래서 틀렸어. 자, 난할이 진행되어도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6개로 일정하다. 됐죠? 자, 난할이 진행되어도 배아 전체 크기, 아까 축구공처럼 생긴 건데 요 안에서 여기 보이죠? 자, 요렇게 되는데 처음, 두 번째 계속 이렇게 가도 얘 자체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맞습니다. 자, AD의 과정에 쓰시오 했을 때 A 나온다. 뭐라고 해? 배란. 자, B 결합한다. 수정. 자, C는 세포 분열한다. 난할. 자, 그 다음 D는 묻힌다. 착상.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착상될 때 수정란의 상태는 포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포배. 포배라고 하면 되고, 자, 며칠 걸린다 했죠? 일주일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태아에서 모체 교환하는데, 태아가 모체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죠? 산소가 아니고, 어디 갔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태아는 모체한테 니은, 리을을 줍니다. 그러면, 모체 정맥은 니은, 리을이 많아져. 그 다음, 모체는 태아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주겠죠. 그래서 태아의 정맥은 산소, 영양소가 많아져서 받아갑니다. 항상 중간에서 교환하고 나오는 것을 정맥이라 하는데 모체 정맥에는 니리가 많고 태아 정맥에는 기디가 많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의 남성의 생식기관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남성의 생식기관에 이 부분을 정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소. 자, 정소는 누가 만들어진다? 정자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자 거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뭔가 벌집 모양처럼 생겼죠? 자, 이 부분을 난소라고 얘기하고 난자가 생성됩니다. 물론 성호르몬이 나와. 성호르몬. 여기도 성호르몬이 나오는데 앞에서 호르몬 단원 배웠죠? 1학기 때. 그래서 성호르몬은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부정소가 있는데 자, 여기 요 부분입니다. 좀 뚜껑처럼 달려있죠? 자, 얘를 부정소라고 얘기하고 정자가 머무르면서 자, 정자가 머무르면서 뭐 하는 장소냐면 성숙하는 장소예요. 성숙.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성숙하다가 필요시에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요 관을 뭐라 부르냐면 글자 틀리면 안 됩니다. 수정관.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 수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잘 안 보일 텐데 이 뒤쪽에 있잖아. 이 뒤쪽에 방광 뒤쪽으로 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함유가 되어서 자, 요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요도라고 얘기합니다. 요도. 알겠죠? 자,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야. 자, 그래서 이동 경로를 보면 정소, 부정소, 수정관. 자, 그 다음에 요도. 자, 이렇게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가는데 참고적으로 정자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액체가 좀 필요한데 그 액체를 공급해 주는데 요 부분 있지. 자, 요 부분. 자, 그 다음 요 부분에서 공급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쿠퍼선이라고 얘기해요. 쿠퍼선. 빨간색으로 쓸 필요는 없는데 자, 쿠퍼선이고 자, 그 다음 요 부분을 전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랑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뭐를 공급해 주냐면 정액을 공급해 줘. 정액. 양쪽에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거를 보면 난소까지는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이 수란관인데 이 수란관은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수정란이 난자가 있잖아. 난자가 저기에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수정이 됐다. 그러면 수정란이 이동하는 통로. 됐죠? 자, 이거를 수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수정이 일어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궁인데 이 자궁은 누가 자라는 장소죠? 태아가 자라는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질인데 정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정자가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태아가 나중에 출산할 때 저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보면 난소, 수란관, 여기는 수란이 알겠지? 수란관. 자, 그 다음에 자궁, 그리고 그 다음에 몸박. 자, 이렇게 되고 수란관에서 수정하고 자궁에서 착상을 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식기간, 남성의 생식기간에 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자, A 이름은 뭐죠? A 이름은 수정관. 자, B 이름은 부정소. 자, C 이름은 정소입니다. 정소. 자, 그 다음에 E 이름은 난소. F 이름은 수란관이야. 수란관. 자, 그 다음 G 이름은 자궁. H 이름은 질. 자,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 정자는 C에서 만들어지고 난자는 E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자가 잠시 머무르면서 성숙하는 장소는 B, 부정소죠, 맞죠? 자,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경로는 정소, 자, 부정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부정소 다음에 수정관으로 가서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자,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자, 여기서 감수분열을 하겠죠.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 C. 됐죠? 자, 정자가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경로를 기호를 이용해서 하래. 그럼 C에서, B에서, A에서 D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생식기관을 보면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B입니다. 비수란관. 자, 그 다음 태아가 자라는 장소는 자궁에서 자란다 했죠. 그래서 BC 카드.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조금 빨리 찍기는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멘델의 유전 파트가 조금 복잡한 파트니까, 오늘은 좀 암기하는 부분이 조금 많죠.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난할 집중해서 보세요. 알겠죠? 난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